네, 이어서 좀 더 자세한 날씨 소식을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정말 요즘 날씨 얘기하면요. 덥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오늘도 역시 더운 건가요? 네, 오늘로 서쪽 지방은 닷새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가 1년 중 가장 무덥다는 절기 대서였는데 이름답게 올 들어 최고 더위를 보였었고요. 또 특히 어제 밤에는 끈적끈적한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과 수원은 이틀째, 인천은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대전과 광주가 32도, 전주 34도 등으로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쪽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대부분 지방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더위로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인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의 열기는 밤이 되어도 좀처럼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에도 무더운 공기들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연일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점점 더위에 지쳐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유의를 해서 이번 더위 좀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여름철 폭염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를 특히 많이 떠올리고요. 영남 지방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서쪽 지방에 조금 치우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여름철 무더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지역이 또 대구인데요. 네. 특히 대구의 기록적인 더위를 빗대서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친 대프리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독 서쪽 지방에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폭염특보 지역이 나가고 있는데 화면에 나가는 폭염특보 지역을 좀 잘 보시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 그러니까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경계로 폭염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즉 서쪽 지방에만 폭염이 이어지는 것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뜨겁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영남 일부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긴 하지만 이들 지역도 대부분 분지이거나 산을 끼고 있습니다. 반면 동쪽 지방은 아무래도 바닷바람이 불어오다 보니까 비교적 기온이 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릉의 경우는 요 며칠 낮 기온이 25도 정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곤 했습니다. 여기에 어제의 경우는 구름 없이 맑은 하늘에서 햇볕까지 강하게 쏟아졌기 때문에 기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날이 덥다 보니까 장마철이니까 또 비 기다리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번 주 중후반쯤에는 비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네. 해주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비가 안 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다는 말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오늘 밤 중부지방에서는 장맛비 소식이 들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밤 늦게부터 새벽 사이에만 잠깐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도 5에서 30mm 정도로 적어서 이번 더위를 식히기에는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주 중반쯤, 그러니까 목요일부터는 장맛비가 좀 내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맛비가 또 하루 이틀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주말까지 좀 밀려났습니다. 올여름 장마 예보가 많이 틀리고 있는데 막바지까지 비 예보가 계속해서 빗나가다 보니까 좀 기상청이 많이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장맛비가 왜 늦어졌는지 분석을 좀 해보자면 앞서 우리나라로 동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동풍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동해 상공에 자리 잡은 고기압이 원인입니다. 한반도는 편서풍, 그러니까 공기 흐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동해 상공에서 연일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똑같은 날씨가 지속되곤 하는데요. 따라서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고기압이 점차 강하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장마 전선이 오히려 북쪽으로 밀려나는 형국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장마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까지 예측에 좀 따르면 다음 주 중반쯤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로는 그 비도 중부지방에만 비 예보가 들어가 있어서 따라서 남부지방은 사실상 장마가 끝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현재 한반도 상공에 자리 잡은 무더운 공기들이 좀처럼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다음 주 중반에도 아마 이번과 같은 약한 비가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장마 전선이 이미 상당히 약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따라서 아마도 올해 장마는 27일에서 28일쯤이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장마가 끝나도 비는 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데 장마 종료는 장마 전선에 의한 비가 내리지 않는 것뿐이고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대기가 상당히 불안정해서 비는 자주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8월에 이번에는 비가 또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8월은 또 잦은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어느 해보다도 집중호우가 더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비 대비는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오히려 비 대비를 해야 되고 7월에는 오히려 폭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7월에 좀 주의해야 할 점들,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대처해야 할 법들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폭염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더운 시간대에 폭염 외출을 하지 않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온열 질환자들이 야외에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에서 머무르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이 더위에 취약하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가 많긴 한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폭염에는 20대나 30대도 분명히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폭염에 맞서지 말고 잘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열대야가 발생을 했는데 열대야가 나타날 때는 에어컨과 에어컨과 또 선풍기 같은 것을 적절히 이용해서 잠자리의 온도와 습도를 좀 미리 낮춰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자리를 바꾸거나 또 누워서 TV나 책을 보는 것을 피해야겠고요.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수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물이나 과일 같은 것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다만 지나치면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래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에어컨만 틀어놓는 것보다 선풍기를 같이 트니까 훨씬 시원하고 네,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그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